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빙시합니다. 요즘 방송 시간이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과거의 상승과 다르다. 똑똑이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자, 성장의 단물. 과거의 상승은 뭐 GDP 2%에서 4% 정도 성장하던 시기, 요 성장의 단물이었다면 지금은 나락의 구세주, 이 원화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있을 것이고, 야, 이거 믿을 건 이거밖에 없냐? 요렇게 좀 기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W 날마다 타입별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 신축들이 온통 신고가를 도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자, 과거에 조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삐쭉삐쭉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쪽까지 많이 온기가 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야, 뭔가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야, 너 태세 전환한 거 아니냐? 근데 분위기를 읽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많이 달라졌던 것이 뭐 6.27부터 시작해서 11.5 대책까지 세 차례의 정부 대책을 내놓았을 때 수도권을 엄청나게 억누르다 보니까, 그러면 살 것은 지방밖에 없구나. 지방밖에 없구나. 요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돈이 또 엄청나게 풀릴 것이다. 요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큰 수익률을 기대하진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달러 값과 견주어 봤을 때 2021년도에 6억짜리 집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지금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이 원화 가치가 한 20%, 한 25% 정도 훼손되었나요? 똑같은 6억의 집값이지만 달러 기준으로 하면 많이 다르다. 아, 네가 외국 놈이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이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여러 나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 터키처럼 되면 안 되겠다.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과거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닮아간다면 이걸 닮아간다면 터키가 제가 리라화 단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한 5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던 것이 한 18원 정도, 18원 이렇게 하면서 터키 리라화 가치가 떡락을 했었습니다. 1달러 기준인가요? 예, 5리라화를 주면 1달러를 주는 거였나요? 이제 18이었죠. 이때만 해도 야, 나중에 터키 여행도 한번 가고 리라화를 좀 사놓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40 넘어갑니다. 42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더 떡떡떡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야, 원화가 우리가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죠. 요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똑똑이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되면 대출 풀어줄 거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금 묶어놓으니까 금방 앓는 소리 하죠. 이렇게 어떤 때는 45조 상승이라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아니야, 우리 상승한 것도 아니야.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풀어줘. 이거 풀어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 이것도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45주 연속이라고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야, 시간 지나면 어차피 규제는 풀려. 대출 시간 지나면 어차피 풀려. 세금 어차피 선거 때문에 너희 못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가운데 서울은 45주 이상 상승, 굉장한 상승이 있고요. 사실상 지금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것은 울산입니다. 어, 제가 이 전라도 쪽은 좀 제껴 놓고 전남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울산 넘버 원, 부산 넘버 투, 대구 넘버 쓰리 정도는 됩니다. 뭐 전세야 이미 다 오름세로, 전국이 다 오름세로 나와 있고요. 자, 울산 그렇다고 거래량이 엄청 폭발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거래량은 폭발하지 않으면서 비싼 아파트들만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 이 서울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던 거. 예, 강남권의 엄청난 상승, 그리고 뭐 노도강이나 이런 곳들이 힘을 못 썼던 그런 모습처럼 대구에서도 많은 신고가가 눈에 띄곤 하지만, 예, 인기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 네, 거기에 따른 호불호는 확실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 11월 달의 거래량은 3,300건, 요맘때로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3,300건대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런데 12월의 거래량 흐름을 보면 또 빠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거래량 흐름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LH에서 80개 매입했는 걸 제외해 놓고 보더라도 5천 건 정도의 거래량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물론 요 과거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5천 건 적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올해 놓고 봤을 때 5천 건이라면 올해 평균 온 거 이상. 뭐 어차피 내년 되면 규제 풀 거니까. 선거 때문에 우리 수도권 세금 건들지 마. 우리 파워 세다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고. 이 건들면 너희 난리나. 1월 달 대출 풀려도 당장에는 작용하지 않지만, 2월 달에 대출이 풀리는 시기죠. 1월 달은 아직까지 좀 꽁꽁인 시기고요.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환율도 위태위태. 그렇다고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도 없고, 대통령은 똑똑한 척하면서 여기저기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야, 좀 많이 하네, 똑똑하네. 그거하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또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뭐 되는 게 있나요? 부동산 됐나요? 내란 뭐 된 게 있나요? 뭐 공공기관 쥐잡듯이 매번 잡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사법개혁 뭐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이러다가 5년이 갈래나? 아. 자, 지난번에도 IMA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의 허상이 무엇이냐? 자,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4% 수익률 상품을 내놨어요. 물론 원금은 보장이에요. 원금은 보장. 하지만 4% 수익률은 100% 확정이 아닙니다. 4%까지 수익이 난다 손 치더라도 이 수수료로 제가 캡처를 다 못 해왔는데요. 0.4% 수수료로 떼갑니다. 0.4% 수수료로 떼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4% 이상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추가 수익의 40%를 또 떼갑니다. 여기서 뭐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초창기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4% 수익은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 집을 하나 가지고 뭔가를 여유 자금으로 뭔가를 한다. 그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걸 위해서 나머지 한다 사례를 요 근래 코인 시장이 막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뭐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원자재, 금도 괜찮죠. 은도 괜찮죠. 동도 괜찮죠. 역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얘들이 다 괜찮았었고, 그리고 네, 일단 요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코인은 아닌 것 같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름 코인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저는 안 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 코인 시장에서 지난번에 뉴스 알려드렸던 건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던가요? 한 300억 자산가가 자신의 람보르기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달도 한 2달 가까이 되었나요? 코인 학살의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스트릿이라는 사람이, 제가 오늘 유튜브도 몇 개 찾아봤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찾아봤습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로 자산이 녹아내렸나 한번 봅시다. 이건 참고로 나하고 안 맞는 상품에 대한 투자,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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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닥. 우리 경상도 말인가요? 이 디데 빠진 짓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디데 빠진 짓은 하지 말자. 자, 9만 92K, 92,000불에서 100개 롱을 잡았습니다. 82,000까지 떨어지면은 청산됩니다. 빵원이 됩니다. 빵원.
예 빵원이 됩니다. 이게 얼마를 배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롱의 30 배수, 예 30배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00K를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한 10% 정도인 거 보니까 아마 그 이전에는 한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 하락하면 자산이 빵에 수렴해 버린다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0배 레버리지, 10배 레버리지. 그 선물이 지금 13배 정도라고 하니까 선물보다는 약하지만 이 코인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게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 85K, 예, 85,000 불까지 코인이 내려오니까 청산의 위기를 느낍니다. 82,000까지 떨어지면 빵이 되니까요. 자, 롱 배율을 높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롱 배율이 뭐 한 30배로 높였더니 더 높였겠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숏 배팅도 같이 걸어 버립니다. 롱숏 이거 양방향 포지션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요렇게 양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밤에 한 87,000 불, 어젯밤이었던가요? 86,000 불, 7,000 불 정도에서 움직이던 코인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9만 불로 예, 치솟아 올랐습니다. 네, 그 순간 숏에 베팅했던 게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140개. 140개 뭐 얼마인가요? 한 개당 지금 1억 넘잖아요, 이게. 1억 한 3천만 원? 1억. 이거 얼마 날아갔나요? 140개가 손절로 한 방에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롱 중에서도 예, 50개, 50개 또 불안한 마음에 또 손절까지 한 방 때려버리고 이 사람이 몇 년 했다더라? 8년을 투자해서 나의 8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 이 시절을 잘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그 물살을 한번 같이 타고 갔을 때 예, 그때 대박이 났었던 거지. 막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사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150억이 2억으로 2억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안전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는 거. 근데 너무 무리하게 많은 대출을 내서 했다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동산, 예, 4억 했던 집이 갑자기 6억으로 치솟았는데 나는 6억이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샀는데 그것이 다시 4억이 되어버리면서 이런 사례를 우리는 봤었죠. 그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많고 여전히 회복을 못하는 것도 많고 일부 선호 지역들은 회복을 좀 했고 비선호 지역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도 않고 자, 매물은 4만 개. 전후의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매물이 일주일 전 대비 살짝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투자용 물건으로 물건을 한 개 매수를 했다면 그건 또 뭐 전세 시장으로 또 풀려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월세 물량도 4천 개 넘는 상태, 대구에는 8천여 개의 매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11월 달의 거래량은 2,800건대, 2,800건대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비율로 보자면 1,800건이지만 요건 아니죠. 지금 분위기는 요거 예전에 거래량 추기하던 비율, 네, 그 비율로 다시 한번 따라가서 계산을 해보자면 한 2,700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결코 지난달 거래와 견줘봤을 때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이게 뭐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막혀 있어서 그런가요? 대출 금리도 세거든요. 5%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한다? 음, 그래도 대구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대구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자, 건당 거래대금 4억, 건당 전세대금 2.6억. 이 상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간의 박스권 1, 2, 3, 4, 5. 5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힘차게 날아올라 있는 상태. 3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수성구의 거래량 와 북구와 견주어 봤을 때도 진짜 확 치고 나간 느낌입니다. 11월 달 요즘 실거래 가격 보면 정말 거래가 안 될 때는요 6억 이상 거래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성구의 거래량이 1일 신고되던 것이 빵건인 날도 있었습니다. 빵건인 날도 22년 끝자락 뭐 그 무렵 갔을 때는요 22년 끝무렵 아니구나. 22년을 관통하던 그 시기에는 정말 수성구 거래량, 범어동 거래량 빵건, 수성구 거래량이 빵건인 날도 있었습니다. 자, 덩달아서 분양권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분양권 거래량은
올해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쎄고 요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다. 자, 실거래 가격 W 타입별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끔 가다가 확 치고 나가면서 신고가 나오는 경우 어디 있나요? 범어 쌍용예가 65.1%. 그것도 2층이 14억 6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편한시장 범어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고점 대비 회복은 좀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이게 6억 중반 후반 6억 중후반 막 이렇게 거래되던 것에서 여기까지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월성이 편한 요런 것도 상대적으로 맞죠? 좀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16년 차 17년 차 10년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뭐든지 좀 하여튼 좀 애매해집니다. 이 현식이. 달서 SKB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신축들의 신고가가 쭉 이어지고 나면 과거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이름을 꽤나 날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없고 좀 잠잠하긴 합니다. 신축들 신고가인 가운데 과거에 명성이 드높았던 곳들은 잘 언급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고요. 침산동 이런 것도 굉장히 핫했었는데 잘 언급이 없죠. 오히려 뭐 분위기 좀 달라지죠. 뭐 고성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요. 상인 화성파크들은 이런 데도 인기 많았잖아요. 인기 많았잖아요. 잘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4억 천. 자, 그다음 갑자기 평당 1,000만 원대를 밑으로 내려오면 바쁜 싸. 거래가 되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이거 보십시오. 황실 아파트 한번 보세요. 황실 아파트. 어제도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재건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재건축 이슈가 과거에 묻어 있었던 것들 그렇습니다. 와, 내가 이걸 투자를 했다고 한번 3억 7천에 한번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저층들은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요? 고층에 비해서. 고층은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30년 넘어가는 고층 중에서 한 20층 되는 고층 중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래저래 그냥 세월을 깔고 앉아 있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가능할까? 지방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딴 데 자꾸 더 짓는다 그러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들은 오히려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더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미분양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분양권 거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고 고가의 아파트, 새 아파트 계속 이런 쪽으로 분위기만 몰고 가도 1년에 신혼부부가 8,000쌍. 또 어떤 변화들이 그 숫자들이 줄어들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요거. 요 울산 지역에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이 대구 정말 힘이 없었거든요. 요게 회복되었을 때 요렇게 야 고가의 전세 내가 살아줄게 요런 모습들이 울산에서 먼저 나타나고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했었는데요. 대구도 요 모습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나타나고 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